오늘날의 4050 세대는 은퇴 이후로도 40년 이상을 더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충분한 은퇴 자금은커녕 당장의 돈 걱정 때문에 노후 준비가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우선 돈에 대한 생각부터 바꿔야 합니다. 한때 노숙자 생활까지 했던 제가 40대에 수십억 자산을 벌 수 있었던 이유는 9억 원의 빚에게 편지를 쓰며 돈에 대한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더 이상 나아질 것이 없다고 느끼시나요? 평생 돈 걱정 없이 사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인생 이막에는 스펙과 학력이 무의미해지는 시기인 만큼 2030과는 다른 삶의 무기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멋진 인생을 살아갈 나를 위한 돈 공부를 시작할 때입니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마흔의 돈 공부, 지은이 다니쌤, 발행 다산북스, 발행일 2019년 11월 6일입니다. 마흔 이후 행복한 인생 2막을 살아가는 방법. 남들이 다 늦었다고 하는 40대에 인생 역전에 성공해 29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시니어 유튜버 다니TV. 부동산 재테크 전문가, 소형 건축 시행 전문가, 마케팅 전문가, 1인 지식 기업가 등 4050 중년층 경제 멘토로서 인생의 제2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는 다니쌤이 4050 세대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들을 소개하는 마흔의 돈 공부. 그동안 은퇴를 앞두고 있는 4050 세대가 돈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해왔고 컨설팅, 강의, 유튜브 등을 통해 그 방법을 공유하는 데 힘쓰고 있는 저자가 이 책에서 돈에 관한 생각법을 들려줍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4050 세대야말로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데 최적의 조건을 갖추었다고 말하며 마흔 이후부터는 20대에서 30대와는 다른 돈 공부를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중년은 그간 쌓아온 사회 경험, 인생 내공이 있을 뿐 아니라 체력 역시 관리를 통해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으므로 2030보다 유리한 점도 많다고 이야기하면서 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돈 내공을 키우기 위한 자립 솔루션 및 돈 버는 무기를 장착하는 방법을 이 책을 통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까? 고난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누구에게나 힘든 시기는 찾아옵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왔건 무탈하게 살아왔건 언젠가는 고난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중요한 것은 고난 자체가 아니라 고난을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이후의 삶을 결정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이 세상에 대한 저주의 대상이겠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성장의 기회이자 내공을 탄탄하게 다지는 계기가 되는 법입니다. 고난을 내공을 다지는 시기로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고난조차 웃으며 마주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능하냐고요? 물론입니다. 실제로 대가라 할 만한 사람들에게서는 그런 모습을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의 작가인 고 스펜서 존슨의 경우가 그러합니다.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난 그는 투병 중 자신의 종양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제 너를 이기려 하기보다는 너를 사랑하게 됐다면서 덕분에 더 풍요롭고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었으며 정신적으로도 더욱 심오한 사람이 되었노라고요. 자신을 서서히 죽여가고 있는 종양을 감사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이런 시선이 그를 세계적인 작가의 반열에 올려주었을 것입니다. 사실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만 하더라도 저는 자기 목숨을 틀어준 종양에게 감사하다는 게 무슨 얼토당토 않은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아마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러나 제가 평탄치만은 않았던 삶에서 가장 확실하게 깨달은 게 있다면 저와 같은 범인은 대가들이 이루어 놓은 업적에서 최대한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에 저도 결국은 스펜서 존슨에게서 특유의 해학과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배우고자 그의 행적을 따라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이후의 삶을 바꾸는데 큰 역할을 했죠. 40이 넘은 나이에 쪽방촌에서 지내며 버는 족족 빚을 갚았음에도 여전히 9억 원이 넘는 빚이 남았던 2007년 어느 날, 일용직 자리를 찾으러 새벽 일찍 인력시장에 갔습니다. 한데 하필 비가 오는 바람에 허탕을 치고 말았죠. 그때 저는 세상을 원망했습니다. 한 푼도 아쉬운 상황인데 빚 때문에 일을 못하게 되다니 하늘이 나를 버렸다며 저주를 퍼부었죠. 그런데 쪽방촌으로 돌아가던 길, 전철역 앞에서 우산을 파는 분을 보게 됐습니다. 어떤 사고를 겪은 것인지 모르겠으나 다리도 팔도 하나밖에 남지 않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저와 눈이 마주치자 밝게 웃으며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러고는 얼마 되지도 않는 행인들에게 마치 지금 자신이 하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고귀한 일이라도 되는 양 열중해서 목청 높여 우산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벼락을 맞은 것만 같았습니다. 그분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고 머릿속은 하얗게 변해버렸죠. 저런 불편한 몸으로도 묵묵히 자기 일에 열중하는 사람이 있는데 고작 하루 일을 못하게 됐다고 세상을 저주했다니 내가 참 어리석었구나. 제 마음속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생겼습니다. 내가 부족해 사기를 당했으니 빚 또한 오롯이 내 탓이건만 세상을 원망하고 있는 제 자신이 한심해 보였습니다. 잘못 없는 세상을 저주할 시간에 필요한 삶을 한치라도 나아지게 할 방도를 찾기로 한 것이죠. 그때 스펜서 존슨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심지어 목숨을 갉아먹고 있는 종량에게 감사할 수 있다면 그깟 빚 9억 원쯤이 대수인가 싶었죠. 쪽방으로 돌아간 저는 곧장 노트를 펼쳐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빚 9억에게 네 덕분에 나는 더 열심히 살게 됐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됐고 돈을 벌겠다는 의지가 생겼어. 이 역경을 이겨내는 날 나는 훨씬 큰 능력으로 더욱 성장해 있을 거야. 그러니 너에게 감사한다. 물론 이런 편지를 썼다고 해서 즉각 삶이 바뀌지는 않았지만 마음가짐만큼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 변화가 제게는 돈 내공을 다지는 기초가 됐죠. 만약 지금 힘들다면, 고난과 역경에 처해 있다면, 미래를 꿈꾸기에는 암담한 상황이라 여긴다면 하나만 명심하세요. 지금 힘든 것은 당장의 현실일 뿐이지 내일의 현실은 아니라는 것을요. 3가지만 주의한다면 내일은 오늘보다 훨씬 희망적일 겁니다. 첫째, 과거에 얽매이지 마세요. 과거로 인해 힘들었던 것은 방금 전까지로 충분합니다. 지금부터는 과거와 결별하고 새로운 오늘, 새로운 내일로 만들어 가세요. 둘째, 타인의 판단에 흔들리지 마세요.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려 할 때 사람들은 당신을 만류할 겁니다. 특히 당신을 아끼는 사람일수록 실패했을 때를 생각해 말리려 하죠. 하지만 그들의 시선과 판단에 스스로를 가둬서는 안 됩니다. 셋째, 스스로 한계를 설정하지 마세요. 할 수 없는 것을 정해 선을 긋고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 무엇도 바꿀 수 없습니다. 막 걸음마를 뗀 아이가 넘어졌다고 해서 포기해 버린다면 아이는 평생 걷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한계가 명확해 보인다 해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한계는 어제까지의 한계였을 뿐 오늘부터 새로워질 나의 한계는 아니다. 이렇듯 고난과 역경을 오히려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자세를 갖추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다면 인생 2막의 승자가 될 탄탄한 내공을 쌓을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원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생각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아마도 이 책을 읽는 분이라면 인생 2막에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싶어 하는 분들일 테죠. 그렇다면 인생 2막을 위한 무기를 갖추기 위해 부자가 되고 싶다는 꿈을 위해서라도 돈에 대한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20대,
아니 30대 초반까지만 해도 누군가 이런 질문을 했다면 저는 별다른 고민도 없이 아니라고 답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돈에 대한 욕심을 거의 내본 적이 없습니다. 돈은 먹고 사는데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된다고 믿었던 시절. 부자란 남을 등쳐먹기나 하는 탐욕스러운 사람들이라 여겼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 저는 돈은 많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던 시기에 아버지께서 혈액암으로 돌아가신 사건이 결정적이었죠. 단지 돈이 없어서 아버지를 고통스럽게 떠나보내고 나니 돈의 가치가 다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제가 묻겠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가요? 돈을 많이 벌고 싶은가요? 아니면 돈은 사람을 타락시키고 영혼을 더럽히는 악마의 속삭임 같은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많은 사람이 돈이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또는 돈과 행복은 비례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실제로 일정 수준 이상의 돈은 더 이상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주변에도 돈이 많지만 불행해 보이는 사람도 많고요. 하지만 이 말이 우리가 부자가 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많다고 더 행복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이 돈이 많으면 불행해진다와 같은 말은 아니니까요. 주위를 살펴보십시오. 부자면서 불행한 사람은 있어도 부자라서 불행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하지만 돈이 없어서 불행한 사람은 너무도 쉽게 볼 수 있죠. 저 역시 10여 년을 단지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수없이 많은 고난과 불행을 겪어야 했고요. 내담자 중에는 자녀 결혼에 노후 대비까지 필요한 돈은 많은데 모아둔 돈은 없고 그 와중에 은퇴까지 코앞에 두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분들은 얼굴에 근심이 가득합니다. 앞으로 수십 년간 먹고 살 돈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니 당연한 일이죠. 이럴 때 돈은 고민과 걱정을 없애주고 미래의 가능성을 열어주기도 합니다. 더 중요한 건 돈이 많으면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할 수 있는 일도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꿈을 꾸고 그 꿈을 실현할 가능성도 높아지죠. 저는 현재 은퇴자들이 행복한 인생 2막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단위 캠퍼스라는 법인을 운영 중인데 좀 더 체계를 갖추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로 인터넷 강의로 운영 중이지만 언젠가는 6층짜리 건물을 지어 진짜 캠퍼스처럼 설립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1층은 로비로 꾸미고 2층부터 6층까지는 3부에서 나올 행복 재테크 5단계에 맞춰 각 단계별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6층, 즉 5단계 재테크 수업까지 마무리하면 졸업하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돕는 것이 꿈이죠. 이 또한 돈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돈이 많이, 그것도 아주 많이 필요합니다. 이 사실을 누구에게 숨기지도 않죠. 이렇듯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돈의 진정한 가치를 부여하는 법입니다.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돈은 딱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같은 캠퍼스를 만들더라도 이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삼는다면 딱 그만큼의 가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렇기에 우리는 돈이 나쁜 게 아니라는 생각에서 더 나아가 이 돈을 어떻게 가치 있게 쓸 것인가도 고민해야 합니다. 이런 가치 있는 목표가 없다면 부자가 되는 그 험난한 길을 끝까지 걷기도 힘들고 만약 부자가 되었다 해도 가치를 느끼지 못해 시간과 돈을 무작정 낭비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40여 년이란 세월을 사회에서 만들어둔 시스템대로 가족과 자식들만을 위해 살아왔다면 인생 2막은 더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원석은 경험을 통해 드러납니다.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생겼고 돈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으며 부자가 되어야 할 이유까지 확실해졌다면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바로 나의 원석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원석을 찾는 방법은 다양한데 핵심은 다양한 경험입니다. 여러 경험을 해봐야만 관심사도 재능도 발견할 수 있는 법이죠.
정해진 교육과 사회 시스템에서는 발견하기 힘들었던 또는 발견했더라도 덮어두어야만 했던 그 재능과 관심사 말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 원석을 발견하는 것이 특히 4050 세대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삶을 즐기는데 큰 의미를 두는 2030 세대와 달리 4050 세대는 책임감으로 점철된 삶을 살아온 세대이기에 다양한 경험을 하기 힘들었을 테니까요. 즉, 지금의 중년층은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잘하는지, 평생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시간도 부족했고, 다양한 경험을 쌓기에는 환경이 더 팍팍했습니다. 그렇기에 원석을 발견하기 위한 경험의 과정이 그 어느 세대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지금 당장 무엇이든 경험해보자고 하기에는 시간도 돈도 부족할 것이라는 점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방법이 우선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빡빡한 교육 시스템과 입시 제도에 맞춰 공부만 하느라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매일 회사와 집만 오가느라 애써 무시했지만 그럼에도 꾸준히 관심이 갔던 무언가, 정말 해보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무언가가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죠. 영화 채널 유튜버 중에는 영화 마니아로서 평범한 직장을 다니다가 심심해서 영화 이야기로 영상을 올려 수십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요리사의 꿈을 포기해야 했던 어떤 분은 취미 삼아 집에서 요리를 하고 블로그에 올리다가 파워 블로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책도 냈고 이제 요리 강의까지 다니고 있죠. 책을 읽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책에는 각 분야 전문가들의 정수가 담겨 있습니다. 이를 우리는 저렴한 가격에 쉽게 구해서 금방 읽을 수 있으니 축복받은 것이죠. 또한 이미 천문학적인 숫자의 책이 세상에 나와 있고 책의 분야 또한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간접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관심사 위주로 책을 읽으면서 점차 독서의 폭을 넓혀가다 보면 무엇을 해야 할지 보이는 경우가 많죠. 요즘에는 유튜브에 다양한 분야의 영상이 올라오고 있으니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게 콘텐츠가 될까 싶을 정도로 기상천외한 영상들이 꾸준히 올라오는 것은 물론이고 그게 인기까지 끌고 있으니 잘 관찰하다 보면 자신에게 맞는 길을 찾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사람을 만나보거나 지인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자세히 물어보는 등 원석을 찾아내는 방법은 많습니다. 중요한 건 사소해 보이는 경험이라도 놓치지 않고 관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쉰을 눈앞에 두고서야 행복한 인생 2막을 위한 컨설팅을 시작한 것 역시 제 도움으로 삶이 한결 편해졌다며 고마워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가장 큰 행복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 중 가슴이 뛰는 일이 있다면 그게 바로 자신의 재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찾아낸 재능을 어떻게 빛나는 보석으로 만들지는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아끼는 것보다 쓰는 것에 집중하세요. 인생 2막. 앞으로 펼쳐질 상황들은 지금까지의 삶과는 전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가뜩이나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그간 직장에서 고정적으로 나오던 수익마저 사라질 테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특히 인생 2막에는 재테크의 기본도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중의 재테크 책을 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바로 줄여라, 아껴라, 모아라입니다. 하지만 달라진 지금의 시대에는 특히 중년 이상이라면 아끼고 모으는 것보다 쓰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퇴직을 했거나 곧 퇴직할 상황에서 월급을 받을 시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모으는 데 집중해봐야 한계가 있죠. 쓰는 데 집중하라는 말이 무조건 쓰는 돈을 줄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어디에 쓸지를 정해서 제대로 쓰라는 의미입니다. 선택과 집중의 문제라고 해야겠죠. 시간으로 돈을 사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시간을 사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훌륭한 말입니다. 4050 세대라면 특히 시간이 돈보다 소중합니다. 그러니 돈을 쓸 때는 시간이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되겠죠. 저의 경우 꼭 배워야 할 것에는 과감하게 투자합니다.
마케팅을 공부하고 싶었을 때는 거의 500여 권에 이르던 시중의 책을 거의 다 읽었는데 대부분 직접 샀습니다. 이후 좀 더 깊이 있게 배우고 싶어 많은 강의를 수강했고 마지막으로는 강사 중 한 분께 1대1 코칭을 요청했습니다. 당연히 적잖은 돈이 들었죠. 사정에 여유가 있어서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빚이 있는 상황이었지만 나 자신에 대한 투자라 여겨 과감히 결정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수십, 수백 배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시간을 확보하는 2가지 방법. 시간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시간이란 누구에게나 하루 24시간으로 정해져 있지만 항상 부족한 법입니다. 그러니 추가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시간을 확보하는 방법에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저녁 술자리나 주말을 비롯한 휴일의 약속을 가능한 한 잡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반드시 참석해야만 하는 자리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런 자리는 의외로 많지 않을 겁니다. 지인 중 주말마다 등산 모임에 참석하던 분이 있는데 운동과 인맥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자리라 절대로 빠질 수 없다더군요. 하지만 운동은 혼자 뒷산을 가도 되고 운동장에서 조깅을 해도 됩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고 뒤풀이 자리도 없으니 시간을 훨씬 절약할 수 있죠. 인맥 때문이라고요? 그 모임 회원이 어떤 분들인지 들어봤더니 말 그대로 평범한 분들이었습니다. 평범함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굳이 그 모임에 나가지 않더라도 어디서든 만날 수 있는 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절대로 빠질 수 없다는 2가지 목적에 그리 적합하지 않은 모임이라는 뜻이죠. 냉정하게 말해 이분은 그 모임에 참석하기 위한 핑계를 찾은 것뿐입니다. 그분은 결국 제 이야기를 듣고는 모임 활동을 그만두었습니다. 초반에는 주말마다 허전했지만 조금 지나니 시간도 아낄 수 있고 돈도 절약돼서 좋다고 하시더군요. 매번 뒤풀이 자리에서 드는 돈도 만만치 않았다면서 말이죠. 시간을 확보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1시간 일찍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잠이 부족하면 체력과 건강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1시간 일찍 자고 1시간 일찍 일어나기를 권합니다. 밤늦게 잠자리에 드는 분들께 이유를 물어보면 대부분 술자리 때문에 TV를 보느라 잠이 오지 않아서 등입니다. 물론 그 모든 것들이 무의미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시간이란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1이 될 수도 100이 될 수도 있는 법입니다. 술 한잔할 시간에 TV를 볼 시간에 1시간 일찍 자고 아침에 딱 1시간만 일찍 일어나 보세요. 물론 처음에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일찍 일어나면 분명 낮에 졸리고 피곤하겠죠. 하지만 이때 낮잠을 참아내기만 하면 그날 밤은 피곤해서 일찍 잠들 겁니다. 그럼 다음날 1시간 일찍 일어나는 건 상대적으로 덜 힘들게 마련이죠. 이렇게 1, 2주를 버티면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일 아침 1시간만 확보해도 1년이면 총 365시간입니다. 더구나 1시간 일찍 일어나면 출근길에 차도 덜 막히고 지하철에는 사람이 적어 여유롭게 독서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낀 시간까지 더하면 1년에 책 100권도 거뜬히 읽을 수 있죠.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우선 쓸데없는 지출을 줄이고 적금 통장에 잠들어 있는 돈을 끌어모아 어느 정도의 현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아침 1시간과 저녁, 주말에 무의미하게 보내는 시간을 줄여 시간을 확보하세요. 마지막으로 그 시간과 돈을 배움에 투자해보세요. 1년이면 충분합니다. 꼭꼭 숨어있는 원석이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으로 바뀌어 인생 2막을 승리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약자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변화 적응력. 변화의 가장 좋은 때는 지금입니다. 변화 적응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적응이란 항상 그렇죠. 남들이 다 할 때 시작하면 이미 늦은 겁니다. 저는 마케팅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비록 학위는 없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고 실전에서도 잔뼈가 굵었으니 준 전문가라 자부합니다.
실제로 마케팅 컨설팅과 강의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인지 저는 예전부터 특히 시대의 흐름에 따른 마케팅 도구의 변화에 민감했습니다. 일부에서 이야기했듯이 10여 년 전 저는 어린 스승에게서 배운 블로그 마케팅으로 큰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40 중반 무렵 제 사업을 시작했을 때 블로그 마케팅이 영원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블로그 마케팅이라는 건 알지도 못했는데 지금은 벌써 조금씩 효과가 떨어지고 있어. 그럼 이것만 믿고 있을 수는 없을 텐데 어떻게 해야 하지? 블로그 마케팅이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은 이를 대체할 무언가가 생겨날 거라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페이스북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마케팅 도구로는 그다지 큰 힘이 없었죠. 그러나 사람이 모이고 있다는 건 필연적으로 마케팅의 장이 될 것이라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마케팅 도구로서는 그리 활용도가 높지 않았던 그 시절에도 페이스북을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페이스북은 블로그와 달리 인맥과 유대감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많기에 이 의상이라는 사람을 알리는 데 주력했죠. 사진도, 글도, 영상도 대부분 저의 일상 위주로 올리면서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친구가 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페이스북 또한 블로그처럼 영원하지는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잘 살펴봤더니 어느 날 인스타그램이라는 것이 떠오르더군요. 사람들이 페이스북에서 인스타그램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기사도 언론에 심심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곧장 인스타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페이스북은 물론이고 블로그만으로도 꽤나 효과를 보고 있었지만 오늘 씨를 뿌려야 내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인스타그램은 사진 위주의 글은 최소화해야만 했습니다. 이미지 중심의 앱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사진들을 위주로 올리면서 중간중간 언론에 보도된 제 기사, 방송에 출연했던 사진 등을 올림으로써 제가 누구인지를 알림과 동시에 신뢰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을 블로그와 홈페이지의 고객으로 이어지게 만든 것이죠. 머지않아 블로그는 완전히 가라앉았고 페이스북도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의 힘이 인스타그램으로 넘어갔죠. 만약 발빠르게 대비하지 않았더라면 뒷북만 치는 꼴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2018년 저는 다시 한번 큰 결심을 했습니다. 바로 유튜브를 시작한 것입니다. 몇 년 전에 가입할 때만 해도 이용자의 연령대가 너무 낮아 큰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전철을 타건 식당을 가건 중년층이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시청하는 모습이 눈에 띄더군요. 내 사업의 고객층이 유튜브를 시청하기 시작했어. 게다가 30대가 곧 중년으로 접어들 텐데 그들은 이미 유튜브 시청에 익숙한 세대야. 그렇다면 유튜브를 시청하는 중년은 점점 많아지겠지? 그러니 지금 당장 시작하자. 이런 생각에 곧장 유튜버로서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당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안정적으로 사업이 성장해 가고 있었으니 고민은 됐습니다. 기존에 하던 것들을 좀 더 유지하느냐, 곧장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하느냐 사이에서 고민이 컸던 것이죠. 결국 저는 유튜브에 올인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쏟던 힘의 대부분을 유튜브에 쏟아부었습니다. 그 결과 1년 반 남짓한 기간에 29만 명의 구독자와 월 1,000만 원 이상의 광고 수익을 올릴 수 있었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컨설팅 및 협업 의뢰 등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다시 다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다음은 어떤 플랫폼이 떠오를지 알 수 없으나 현재에 만족하다가는 순식간에 기회를 놓치고 도태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항상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관심을 기울이고 남들이 시작하기 전에 내가 먼저 지금 당장 하겠다는 마음가짐이 변화 적응력에서는 필수입니다. 돈을 벌려면 2가지 문제부터 해결하세요. 인생 2막을 대비하는데 꼭 필요한 2번째 무기는 바로 문제 해결력입니다.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기업과 사업가의 목표는 결국 돈을 버는 것인데, 그러려면 반드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야 하니까요. 고객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동안 무언가를 구매하거나 어떤 서비스를 이용해 왔을 때 내가 언제 돈을 썼는가를 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돈을 쓰기로 결정했고, 그때 여러 상품과 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한 기준은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결국 사람들은 문제가 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돈을 씁니다. 즉, 돈을 벌려면 두 가지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고객의 돈 문제와 시간 문제이죠. 한 가지 희망적인 것은 이 부분에서만큼은 확실히 4050 세대가 경쟁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윗세대는 자신의 문제를 아랫사람들이 해결해 준 경우가 많을 겁니다. 반대로 2030 세대는 자신의 문제만으로도 벅찬 경우가 많죠. 그러나 중간 관리자급이 대부분인 4050 세대는 자신의 문제는 물론이고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문제까지 조율하고 해결하는 일을 해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직장 생활에서의 경험을 잘 돌이켜 보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컨설팅이나 강의를 할 때 혹은 유튜브 영상을 만들 때 지식과 경험으로 고객의 돈과 시간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는 데 집중합니다. 상담을 할 때는 그들의 고민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그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을지 찾아내어 각자에게 최적화된 방안을 제시합니다. 그들의 고민을 전문가인 제가 대신 해주는 셈이죠. 영상도 구독자들이 부동산 투자에서 궁금해할 만한 것들, 놓치고 지나갔다가 손해를 볼지도 모르는 것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10분 내외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합니다. 그러니 제가 하는 모든 행위는 고객들의 돈과 시간 걱정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위를 보면 대체로 그렇습니다. 문제를 잘 해결해 줄수록 비싼 가격을 받죠. KTX가 일반 열차보다 가격이 훨씬 비싼데도 더 많은 사람이 찾는 이유는 편리성이나 청결함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역시 압도적으로 빠르기 때문입니다. 승객들의 시간을 절약해 주니 그만큼 가격이 비쌀 수밖에요. 특히 시간이 곧 돈인 사람일수록 시간을 아끼는데 더 많은 돈을 투자할 겁니다. 인터넷 서점으로 시작해 지금은 세상의 모든 것을 판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아마존 역시 고객들의 시간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는 데 주력합니다. 직접 무언가를 사러 갈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 24시간 어디서든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배송 시간 역시 점차 줄여가고 있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구매하고 빨리 받는 시스템까지 갖추게 되었습니다. 괜히 세계에서 손꼽히는 기업이 된 게 아니죠. 시간 문제라고 해서 꼭 고객의 시간을 절약해 주는 데만 집중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객의 시간을 늘려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병원이나 건강식품 등은 사람들의 건강을 되찾아 줌으로써 수명, 즉 시간을 늘려주는 대표적인 영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곳보다 저렴하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면 이는 고객의 돈 문제를 해결해 주는 셈입니다. 또는 여러 투자 상품들도 고객의 수익을 늘려줌으로써 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 할 수 있죠. 심지어 부동산 투자를 하더라도 투자자 입장에서 자신의 고객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야 장기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룸 건물에 투자했다면 고객인 입주자의 시간과 돈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합니다. 원룸에 입주하려는 사람은 돈이 풍족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 걱정이 없는 사람이라면 원룸에 입주하기보다는 자기 집을 사거나 더 넓은 집을 구하려 할 테니까요. 그래서 비슷한 조건이라면 보증금이 낮고 월세가 저렴한 곳을 선호하겠죠. 입주자들이 감수할 만하다고 느낄 정도의 보증금과 월세를 제시하지 못하면 그들은 어지간히 급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들어오려 하지 않을 겁니다. 또한 입주자들이 교통편을 따지는 이동 시간을 최소화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에서도 고객의 돈과 시간에 대한 고민을 고려해야만 성공적인 투자가 가능한 법입니다.
나의 원석을 찾아냈다면 이를 이용해 잠재적 고객들의 시간과 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표로 정리해 보세요. 그래야 이 원석을 어떻게 갈고 닦아 활용할지 효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니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백지를 꺼내 왼쪽에는 시간, 오른쪽에는 돈이라고 적고 그 아래로 고객이 겪는 시간과 돈에 대한 고민 또는 원하는 바를 적습니다. 그리고 나의 원석, 나의 재능을 통해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쭉 적어 나가는 것입니다. 만약 빈칸을 거의 채우지 못했다면 더 많은 고민과 공부, 원석을 갈고 닦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래는 제가 정리한 표의 예시이니 참고하세요. 시간, 평생 은퇴 걱정 없는 삶, 1인 지식기업가 되는 법 컨설팅, 부동산 공부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다. 유튜브 영상을 통해 인터넷만 되면 언제 어디서든 공부할 수 있도록 노하우 공유. 돈, 꾸준한 수익, 안정적인 현금 흐름 확보를 위한 수익형 부동산 투자 컨설팅. 한 번에 목돈 버는 투자, 매매 차익을 겨냥한 투자 컨설팅. 40 이후 인생의 3중 안전장치를 마련하세요. 40이 훌쩍 넘은 나이, 3년 안에 은퇴해야 하는 상황, 모아둔 돈이라고는 아파트 한 채와 낡은 자동차 한 대, 결혼은커녕 대학도 졸업하지 못한 자녀들. 생각만 해도 갑갑하신가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 있으면서도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인생의 3중 안전장치 중 최소한 하나 이상을 마련한 사람이죠. 인생의 3중 안전장치란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 수익형 부동산을 토한 불로소득, 평생 직업 또는 1인 지식기업가, 콘텐츠 생산자. 다시 말해 다달이 안정적인 현금이 들어오는 수익형 부동산을 마련하고 회사에 소속되지 않아도 평생 일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갖추는 것, 혹은 1인 지식기업가가 되어 일하지 않아도 돈이 벌리는 콘텐츠 생산자가 되는 것이죠. 제가 운영 중인 단위 캠퍼스에서는 여기에 플랫폼과 선한 영향력이라는 두 가지를 더한 5중 안전장치 마련을 목표로 하지만 직장을 다니는 동안 준비할 수 있는 현실적인 준비는 그중 3단계라 할 수 있는 3중 안전장치입니다. 앞서 예를 들었던 염색 전문가였던 내담자의 경우 그 이후의 이야기가 사실 더 중요하고 흥미롭습니다. 이분과 상담을 진행한 결과 저는 3가지에서 가능성을 봤습니다. 첫째, 고객이 보유한 5억 원 가량의 부동산. 둘째, 은퇴까지 남은 1년이라는 시간. 셋째, 고객의 열정과 성실함. 이 3가지면 3중 안전장치를 마련하기에 충분하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분은 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남은 1년의 직장 생활 동안 착실하게 준비했습니다. 우선 가지고 있던 빌라와 거주 중이던 아파트를 정리하고 방 2칸짜리 저렴한 집을 구해 월세로 들어갔습니다. 본래 살던 집도 투자한 빌라도 모두 집값이 거의 오르지 않아 매매 차익이 미미하다 보니 양도소득세도 거의 들지 않았고 5억 원을 고스란히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 돈으로 구리시에 도시형 생활주택, 즉 원룸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8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나 완공이 되고 계획대로 입주자가 생기면 1층에 거주하면서 임대소득으로 살아갈 여건이 마련된 것이죠. 하지만 그것만 바라보고 있기에는 세상이 너무도 불확실했기에 이분은 저의 제안에 따라 그 기간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직장에 다니면서 3년을 준비해서 겨우 딴 자격증을 절박함 때문인지 1년 만에 딸 수 있었죠. 1년이 지나 회사에서 나오게 됐을 때 이분은 제 소개로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들어가 약 6개월간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난 후에는 자신의 원룸 건물 입주자들이 낸 보증금으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개업했죠. 워낙 열정적인 분이라 초반에 약간 도움을 드린 것만으로도 1년쯤 지나자 월 평균 300만 원 가량을 공인중개업으로 벌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완공된 부동산 월세 수익도 300만 원을 조금 넘으니 지금은 월 600만 원의 수입이 생긴 셈입니다. 덕분에 두 아들이 대학교에 입학했음에도 큰 무리 없이 살아가게 됐죠. 정리해보면 아파트와 빌라를 팔고 주거비를 줄여 마련한 목돈으로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했고 1년여의 공부를 통해 공인중개사라는 평생 직업을 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은 부동산 관련 유튜브를 시작하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이 정도의 열정과 실행력이라면 초반에 약간의 도움만 드려도 충분히 성공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물론 이분은 상황이 좀 나은 편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5억 원에 이르는 부동산 자산과 1년의 유예 기간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분 역시 절망적인 상황이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내담자들 중에도 이분보다 훨씬 상황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지레 겁먹고 포기하는 분이 훨씬 많은 걸 보면 말입니다. 게다가 더 열악한 환경에서도 끝내 경제적, 시간적으로 자유로운 인생 2막을 맞이한 사람을 그동안 수없이 봐왔습니다. 그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평범한 4050 은퇴자가 택할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이고 확실한 길은 5단계 로드맵을 따르는 것입니다. 저는 이를 행복 재테크 5단계라 부릅니다. 1단계 내공 재테크, 2단계 부동산 재테크, 3단계 플랜 B 재테크, 4단계 플랫폼 재테크, 5단계 선한 영향력 재테크. 이 5단계를 위한 핵심 방법 역시 독서와 강의입니다. 독서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충분히 설명했으니 반복을 피하기 위해 이는 생략하겠습니다. 대신 각 단계의 목적과 유의사항, 갖춰야 할 필수 무기들에 대해 설명할 테니 잘 봐두셨다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은퇴 전후로 딱 3년만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실천하기만 한다면 돈 걱정 없는 인생 2막이 열릴 거라 약속합니다. 여기까지 마흔의 돈공부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 다니쌤은 유튜브 다니TV의 운영자로서 은퇴를 앞둔 중년들을 대상으로 은퇴 재테크 설계, 마인드셋, 1인 지식 창업 등의 인생 2막 컨설팅으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저자는 무모하게 도전했던 사업의 실패와 동시에 동업자의 사기로 40대에 10억 원이 넘는 빚을 지면서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며 노숙과 쪽방촌 생활을 이어가며 삶의 밑바닥을 살았지만 모든 것이 자신의 책임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상기하고 일어설 수 있다는 용기와 희망을 품고 인생의 2막을 플러스의 방향으로 전환했고 지금은 수십억의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저자는 블로그 마케팅으로 기계를 판매하면서 처음으로 큰 수익의 경험을 얻게 되었고 이후 부동산 중개업을 배우며 블로그를 통한 마케팅으로 큰 성과를 올리며 부자의 그릇을 키워나갔습니다. 지금은 자신의 밑바닥 경험과 성공 경험 모두를 살려 4050 세대의 은퇴 컨설팅을 주제로 다양한 컨텐츠와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책에도 등장하지만 저자는 성공의 과정에서 독서를 중요하게 꼽았습니다. 저자는 관심이 있었던 마케팅 책은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책을 섭렵했을 정도로 분야를 가리지 않고 읽어나가며 10년간 1만 권 이상의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저자는 43부터 책을 읽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누구나 나이에 관계없이 독서 습관을 만들고 성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자의 독서 활용법과 추천 도서 또한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4050 세대가 은퇴를 앞두고 마땅한 노후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아 막막한 현실에 마주했을 때 앞으로의 삶을 어떤 방식으로 계획할 것인지에 대한 큰 틀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제목이 마흔의 돈 공부이지만 재테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보다는 인생 설계에 대한 개념을 잡아주는 내용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저자는 인생 2막을 꾸리려면 3중 안전장치를 마련하도록 권장하는데요.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통한 현금 흐름 창출, 평생 직업 또는 1인 지식기업가, 콘텐츠 생산자, 이 세 가지 형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수익형 부동산 투자에 관한 부분은 실제 예시들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으며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을 활용하여 사는 집의 규모를 줄이고 나머지 자산을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는 형식의 컨설팅 사례가 많았습니다. 은퇴 세대에게는 맞춤형 투자인 것 같습니다. 평생 직업과 1인 지식 기업가와 콘텐츠 생산자는 연결선상에 있는데요. 자신이 지금까지 관심 있었던 분야나 남들보다 잘했던 분야, 하고 싶었던 일 등을 탐색해보고 그것을 발전시켜서 지식을 활용한 1인 기업가가 되어 콘텐츠 생산을 해내며 수익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뭔가 어렵고 두려울 것 같지만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해서 재능으로 키워나가고 주변의 지지를 통해 업그레이드해 나가는 작업으로 꿈을 이뤄낸 실제 사례가 많기에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일 거라 생각되네요. 저자는 현재 단위 TV 채널을 운영 중인데요. 여러 컨텐츠들을 통해 공부하신다면 더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